임플란트를 하실 때 환자분들이 제 뼈 깎아서 여기다 넣나요? 뼈가 모자랄 때 뼈 이식을 좀 해드리는데 합성골이 들어갔을 때에는 완벽하게 내 뼈로 되느냐? 그러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. 안녕하세요, 김원장입니다. 안녕하세요, 주의사입니다. 오늘 어떤 내용 하나요? 오늘은 이제 임플란트를 하실 때 환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뼈를 꼭 심어야 하나요? 그러실 수 있죠. 뼈를 이식하는 경우가 있고 뼈를 이식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뼈가 모자랄 때 뼈 이식을 좀 해드리는데 문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뼈가 있고 합성골이 들어갔을 때에는 완벽하게 내 뼈로 되느냐? 그러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. 하지만 이 합성골 뼈를 넣는 이유는 뼈로 변환될 가능성을 좀 더 높여줘요. 이걸 스캐폴드 효과라고 하는데 얼기설기 얽혀있는 그런 공간에서는 뭘 채워넣기가 쉽잖아요. 그런 느낌이에요. 뼈가 조금 더 잘 형성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성골 아니면은 뼈 이식한 물질들이 해주는 거고, 또 하나의 목적은 볼륨 유지예요. 임플란트가 들어간 자리 말고는 뼈가 조금 흡수되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런 경우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, 특히 앞니 같은 경우에 이게 푹 꺼져 보이면 안 예쁘잖아요. 볼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합성골이나 뼈 이식제를 좀 넣기도 합니다. 환자분들한테 말씀을 많이 드려요. 나무를 심을 때 그냥 빈 공간에 나무 뚝 넣어놓고 얘네가 잘 아물겠지 기다리면은 힘이 없잖아요. 흙을 갖다 잘 덮어줘야 얘네가 단단하게 굳어서 잘 자랄 수 있는 것처럼 뼈를 이식을 해줘서 좀 더 임플란트랑 뼈가 더 잘 붙을 수 있게 도와주는 거니까. 뼈가 워낙 많아. 발치하신 지 좀 돼가지고 이미 그 발치 공간이 다 뼈로 찼어. 그러면 굳이 뼈 이식 안 하셔도 되세요. 발치를 하고 나서 바로 임플란트 식립한다거나 상악동을 거상하고 나서 그 부위에는 뼈가 없거든요. 그래서 그걸 보상하기 위해서 뼈 이식을 좀 하긴 하죠. 저희 병원에서 사용하는 인공뼈 한번 보여드릴게요. 타입별로 좀 갖고 왔는데 제 오른손에 들려있는 요게 파우더, 뼈 가루처럼 생긴 합성골이에요. 그 다음에 요거는 겔 타입 본이라고 그래서 마치 찐덕찐덕한 젤리처럼 생겼어요. 본 종류 중에는 이제 합성골도 있지만 동종골, 이종골 여러 가지가 있어요. 동종골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뼈로 만든 뼈 가루, 이종골 같은 경우는 돼지나 소뼈로 만든 뼈 가루, 이런 여러 가지 뼈 중에 치과 의사가 판단을 해서 유용한 성분으로 되어 있는 뼈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. 환자분이 그렇게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었어요. 제 뼈 깎아서 여기다 넣나요?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경우들도 있나요?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제일 어금니 쪽 임플란트를 심을 때 뼈가 좀 부족해. 자가골, 내 뼈를 어금니 임플란트 하는 곳 뒤쪽, 사랑니가 있던 곳이 사랑니가 없으면 뼈로 차 있거든요. 그 부분을 좀 갈아내가지고 같이 넣어드리기도 해요. 근데 대부분의 수술에서는 합성골이나 이종골 이렇게 이식하는 경우가 더 많죠. 어떤 분이 한 번 오셨었는데 자가골 이식을 하셨었대요. 근데 그 부분에 염증이 크게 생겼다 그럴 하시더라고요. 수도 있어요. 맞아요. 자가골이라는 걸 이식하려면 뼈를 만들어야 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상처를 내야 되는 거예요. 염증이 생길 확률이 좀 있긴 하지만 잘 관리가 된다면 자가골이 좀 더 단단한 뇌뼈로 되는 확률은 훨씬 높습니다. 보통 합성골을 제일 많이 쓰긴 하거든요. 그래서 합성골을 가장 많이 쓰는 이유가 합성골이 다 멸균 처리된 제품이 옵니다. 똑 까서 쓰고 이제 남으면 다 버리거든요. 사용할 때 가장 부작용도 적고 염증이 생길 확률도 적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하죠. 파우더나 겔 타입으로 지내면 통증은 없겠네요. 그렇죠. 수술을 통해서 임플란트 심었을 때 통증을 유발하는 거는 대부분은 잇몸 쪽이에요. 잇몸을 절개해서 열어서 뼈를 노출시키고 임플란트를 심어야 되는데, 플랩 오퍼레이션, 잇몸을 열어 제치는 골막을 뼈에서 뜯어내는 그 작업이 통증을 유발하는 거고, 임플란트 식립이나 뼈 이식은 크게 통증이 없어요. 생각보다는. 수술을 빨리 하려는 이유가 다른 환자분들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. 그러니까 수술을 빨리 마무리해드릴수록 환자분의 통증이 적어요. 그렇기 때문에 잇몸 박리 때문에 느껴지는 통증은 빨리 마무리해드리는 거고, 한 예로 뼈가 워낙 좋으셔가지고 잇몸을 열지 않고 임플란트 식립하는 경우도 있어요. 잇몸만 살짝 뚜껑 따듯이 동그랗게 뜯어내고 구멍 내서 임플란트 식립하는 경우도 있는데, 그분들은 약 안 드셔도 안 아프다고 하세요. 뼈 이식 때문에 걱정하신다, 아플까봐, 그러진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그러면 필요한 경우랑 뼈 이식이 필요 없는 경우 두 개 딱 나눠서 한번 볼까요?
요 분 같은 경우는 치아 뿌리가 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방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자가골이 워낙 많으세요. 이런 분들은 내가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 심는다고 하더라도 굳이 뼈 이식을 안 하셔도 괜찮아요. 다만 이 위쪽에 머리가 부러진 치아 같은 경우는 상악동이 워낙에 가깝게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상악동 거상술을 해야 될 거예요. 상악동 거상술이라는 게 뭐냐면 계란막 같은 상악동을 살짝 올려서 임플란트가 들어갈 공간을 만들고 뼈 이식을 해가지고 채워주는 그런 치료인데, 이 부분은 아마 임플란트를 심을 때 뼈 이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, 요 환자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뼈 이식을 좀 했어요. 이유가 뭐냐면 치아가 이미 치주염으로 인해서 뼈가 많이 소실됐어요. 뼈가 많이 소실된 게 지금 엑스레이 상에서도 보이거든요. 임플란트를 심고 나서 그 주변부로 뼈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런 부분들을 뼈 이식을 해주게 되면은 스캐폴드 역할을 하면서 뼈를 조금 더 빠르고 단단하게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게 돼요. 이 위쪽에 발치하신 지가 오래되셨는데도 뼈 이식을 추천드리는 이유가 뼈 자체의 양이 너무 적어요. 이분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상악동 거상술을 해야 되는데, 거상한 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뼈를 좀 이식해서 그렇게 두툼하게 볼륨이 유지돼야지 거기가 또 이제 뼈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뼈 이식을 좀 추천드립니다. 뼈 이식이 임플란트 할 때만 하는. 그렇죠. 아무래도 사랑니를 빼고 나서도 그 부위가 이제 뽕 구멍이 나 있잖아요. 근데 거기는 굳이 뼈 이식을 하거나 이러진 않아요. 어차피 알아서 잘 찰 거예요. 시간이 지나면서 얘가 조금 뼈가 소실되더라도 어차피 임플란트를 하지 않을 공간이기 때문에 뼈가 많을 필요가 없는 거죠. 임플란트라는 거는 주변부로 뼈가 단단하게 유지되고 있어야지 기능성이 가장 좋아지거든요. 그걸 위해서 뼈 이식을 하는 거예요. 뼈 이식은 간단하게 임플란트를 심고 나서 뼈가 좀 부족한 부위에다가 꼭꼭꼭꼭꼭 다져서 넣어드리는 거예요. 뼈 알갱이들이 마치 모래알갱이처럼 되어 있는데, 그 모래알갱이를 꽉꽉꽉 다져 놓은 다음에 얘를 덮으면 그 사이가 이제 뼈로 만들어지는데, 처음에는 피가 차죠. 근데 합성고를 자세하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다공성 구조예요. 거기가 피로 차고 피로 찬 게 뼈로 변환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되죠. 그럼 뼈 이식을 하고 나서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려야 얘네가 단단하게 굳나요? 한 4, 5개월 정도. 4, 5개월 정도 지나면은 뼈로 만들어지기 시작하고, 한 가지 또 말씀드려야 될 게, 뼈라는 거는 기능을 하면서 점점 단단해집니다. 어느 정도 임플란트가 고정력을 확보했다 치면은 그 뒤로는 빨리 보철물을 올려서 기능하게 해드려야 돼요. 발치를 하고 나서 바로 임플란트 신입이 안 되시는 경우에 뼈 이식만 원해요 이러신 분들도 가끔 계세요. 왜냐면 잃어버릴까 봐 내 뼈를. 근데 그렇게 뼈 이식을 해놨을 때에는 임플란트를 바로 신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뼈가 제대로 완성되지 않고 단단한 뼈가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. 모든 뼈는 똑같습니다. 기능을 하면 유지가 되고요. 기능을 하지 않으면 줄어듭니다. 그렇기 때문에 틀니를 오래 사용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뼈 자체가 거의 다 흡수돼서 없는 경우도 있지만 뼈가 단단하지를 못해요. 그래서 기능을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고, 임플란트가 나오면서 정말 구강 기능 회복에 도움을 많이 주고 있어요. 구강 내 저작 기능 회복에는 이것만한 게 없어요. 뼈 이식도 보험이 적용이 되나요? 보험이 적용이 안 되고, 뼈 이식 같은 경우는 뼈를 생성하는 걸 도와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안 한다고 해서 뼈가 아예 안 만들어지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보험 적용이 되진 않는 걸로 알고 있고, 건강보험은 적용이 되진 않는데 본인이 갖고 있는 맞아요. 사보험에서는 골 이식술, 골 유도 재생술을 했을 경우에 그거를 보장해주는 보험들이 있어요. 확인하신 다음에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서류도 작성해드리고 필요한 것들을 다 저희가 도와드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아무튼 오늘 뼈 이식에 대해서도 좀 알아봤는데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. 뼈 이식하면은 어떻게 하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, 뼈 이식을 안 했을 때 문제가 되느냐, 그런 건 아니에요. 뼈 이식을 안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, 뼈 이식을 하고 나서 나타날 수 있는 좋은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뼈 이식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, 어쨌든 또 궁금한 거 생기시면은 언제든지 문의를 해주시고,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죠. 안녕. 안녕.